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HLB 중국 파트너사인 항서제약을 믿는 이유에 관련되는 비즈워치 기사 좀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10조 규모의 중국 제약사이고요. 항서제약이 파트너십 강화는 더 이제 강화되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주가는 장중 전일 대비해서 5% 상승한 58,500원대까지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그 부분까지 양봉으로 진행 중입니다. 내용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에 장전에 나왔던 비즈워치 기사인데요. 중국의 파트너사 항서제약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항서제약이 향후 FDA 간암 신약 관련해서 허가에서 가장 중요하죠. 이제 CMC 관련되는 부분이었던 이후에 일정 리서치 제출할 때도 얼마만큼 이제 준비를 해주느냐 중요한데, 이런 파트너사인 항서제약 관련되는 기사입니다. 간암 신약의 CMC 관련되는 부분에 캄릴리주막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원인을 제공한 이 항서제약 관련해서 여전히 신뢰를 내비치고 있는데, 그 배경에 관련되는 이야기입니다. 항서제약도 이제 글로벌제이션 관련되는 부분들을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항서제약의 홈페이지에 가보시게 되면 항서제약이 이제 70년도에 이제 설립을 해서 이 저분자 합물질 관련되는 부분은 중국에서 한 18개 정도가 이제 승인이 받아서 사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혁신신약 관련되는 부분은 한 4개 정도. 여기 보면 이제 글로벌리제이션 관련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항서제약 입장에서 중요하다. 중국에서 이제 약가 규제가 되면서 기존 약물들이 거의 90% 이상 약가가 인하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라든지 유럽 관련되는 부분들의 진출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약물들의 어떤 퀄리티 관련되는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GMP 관련되는 부분들은 1948년도 이제 WHO에서 이제 그 관련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GMP 관련되는 부분들이 확산되는데, 각 지역마다 GMP 규정이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EU GMP, 미국에서는 GMP 중에서도 가장 까다로운 이제 커런트 GMP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ICH 퀄리티 가이드라인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제 기타 국가들, 중남미라든지 요런 이제 후진국 중심에서는 이제 ICH 퀄리티 가이던스도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이제 갖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항서제약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그 작년도에 국내에 왔던 프랭크 지양 부사장이 이제 영입되면서 이제 라이센스 위주의 그 개발 능력 관련되는 부분들은 계속 이제 시장에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죠. 예, 하지만 항서제약이 FDA 관련해서 그 제네릭 관련되는 말고 이제 신약으로 이제 FDA 허가를 받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HLB 입장에서는 이제 리보세름은 저분자 물질 형태고, 항서제약 입장에서는 중국에서는 2019년도에 이제 허가를 받고 지금 이제 연으로 평균 한 1조 5천억대, 그러니까 블록버스터 수준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캄릴리주맙인데, 중국보다는 미국 쪽이 한 10배 이상 약가가 강하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진출을 하기 위해서 이번 이제 간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승인을 반드시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기술 수출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기술 개발 능력 관련되는 부분은 많이 이제 항서제약이 보강이 되었기 때문에 생산 능력 관련되는 특히나 이제 DP 공정에서 이 DS 공정에서는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DP 공정, 그러니까 필, 피니시, 라벨링 패키지 관련되는 부분에서의 어떤 공정들을 마무리해야 되는, 그래서 항서제약이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성과를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항서제약 입장에서도 글로벌 진출이 사활이 걸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산 능력 관련되는 부분들도 반드시 넘어가야 되는 어떤 부분들인데, 항서제약과 이제 베이진사를 좀 비교해보면 베이진사는 굉장히 이제 스피디한 어떤 전략으로 항서제약을 시가총액을 좀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 항서제약은 좀 천천히 이제 중국 그 전례의 어떤 모습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는 이제 성과가 전방위적으로 이제 가시화될 수 있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서제약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
HLB는 리보세란과 그 캄네리주막 관련해서 두 번째 이제 CRL을 3월 21일 이제 이야기를 했죠. FDA가 지적한 보안, 캄넬리주막 관련되는 부분에서 추가 답변을 요하는 부분에서 그 다음 날에 FDA에다가 메일을 보내서 포스트 액션 레터를 요청했기 때문에 빠르면 이번 주말에 오게 되면 그 부분의 팩트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준비를 해서 리스 옵션 관련되는 부분들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죠.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CRL을 받았던 캄넬리주맙의 CMC 관련되는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적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 캄넬리주맙은 항서제약의 중국 공장이 상해도 있고 수저우에도 있고 청두에도 있고 그다음 레윈강에도 있는데, 그 중에서 수저우에 있는 썬카디아 바이오 파마 코틱스 거기에서 이제 생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허가 일정이 지연되어 있는 상태죠. CRL은 홀드된 상태니까 아쉬움을 표현했지만 리스 옵션을 통해서 최종 승인에 관련되는 부분을 계속 이제 진행한다는 부분들은 항서제약이 CMC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강한 신뢰가 깔려 있다. 그러니까 CMC 관련되는 부분들은 결국에 바이오약품은 반복 공정을 통해서 마무리를 하는, 그러니까 반복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고, 이미 이제 2019년도부터 중국 쪽에서 GMP 관련되는 부분은 문제가 없는 상황이니까 좀 더 이제 난이도가 있는 CGMP 관련되는 부분의 규정까지 올려야 되는 부분들이 항서제약이고, 요거는 이제 시간적인 부분들 투여하고 자금을 투여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의 문제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이미 이제 CRL을 그 올달에 받고 CMC 심사관 슈시엔 이제 부사장을 영입하고 FDA 출신 이 컨설턴트를 어마어마하게 이제 고용해서 실사를 준비해서, 그 작년 이 9월 달에는 자신감 있는 표현들을 여전히 했거든요. 그래서 항서제약이 최선을 안 하고 있는 건 분명히 아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제 올해는 좀 더 이제 엘레바 쪽에 이제 FDA 출신들의 인적 자원들이 있으니까 지원을 좀 더 이제 협의하에서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항서제약도 이제 CRL 다음 날 바로 지적사항을 보완해 재심사 도전하겠다 하고 이제 바로 이제 메일을 보냈다라고 이번 주주간담회 때 이야기를 했고요. 항서제약은 이번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할 것이다. 항서제약 입장에서 이게 지금 작은 어떤 부분들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미국 진출 시장 진출이 항서제약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홈페이지 아까 이야기 드렸잖아요. 글로벌리제이션이 관련되는 부분이 항서제약에서 굉장히 임포턴트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항서제약은 이제 지난해 자산 기조는 한 10조 정도 되고 매출액도 5조 정도면요, 이 글로벌 이제 빅파마 랭크에 들어가려고 하면 5조 정도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R&D 쪽에서는 8위 정도를 글로벌리 투자를 하고 있고, 매출액 기준도 50위 안에 들어가는 어떤 수준이다. 근데 이제 미국하고 유럽에서 이제 허가를 받아서 하는 부분들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이번이 굉장히 나름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작년에 이제 이분이 이제 프랭크 지양 부사장이죠. 이분이 들어오면서 항서제약이 이제 라이센스 아웃을 여러 이제 빅파마들과 하면서 기술력 관련되는 부분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ADC라든지 비만 치료제라든지. 그래서 항서제약이 중국에서 상용한 파이프라인이 17개다. 아까 그 홈페이지 들어보면 18개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좀 더 많죠. 그리고 임상 3상에 들어가 있는 파이프라인 수도 24개고, 리보세란이 관련되는 부분에 임상만 하더라도 100개가 넘거든요. 요거는 이제 후기 단계에 있는 게 24개니까 여기서 괜찮으면 글로벌 이제 임상 3상을 할 수 있는 연구 능력들은 항서제약이 갖고 있기 때문에 HLB 입장에서는 리보세라닙의 어떤 이제 상용화 확장에서 항서제약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자금을 들여서 많은 기간을 들여서 임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 복제약으로 FDA 실사를 통과하니, 그러니까 이제 제네릭 형태로 2014년, 2017년도에 옥살리리프렌데 도세탁셀 관련되는 항암제 제네릭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허가를 받아 있는 상태고, 근데 이제 바이오 의약품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이제 이번에 제대로 이제 도전을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프랭크 지앙이 이제 최고 전략 책임자이자 부사장 같은 경우는 20년 동안 항서제약이 중국 중심의 어떤 제네릭 중심에서 이 항암제에서는 이제 뭐 1등을 했습니다만 대부분 제네릭이었다가 이제 혁신의약품 회사로 그 2020년도 그쯤부터 완전히 좀 바뀌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비전은 글로벌 제약 바이오 리더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에서 HLB와 협업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간암 신약 관련되는 부분들은 중국에서는 이미 이제 1차, 2차 치료제로 다 허가를 받았고 이제 해외 진출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니까 이번에 이제 두 번째 또 CRL을 작년에도 좀 되어서 굉장히 이제 뭐 업데이트도 많이 하고 인적 자원들도 했는데도 또 두 번째 이제 받았기 때문에 그 수시엔 이제 부사장하고 이제 컨설턴트가 들어와서 여러 이제 밸리데이션을 많이 해봤고 이제 거기에서 좀 자신감 있다라고 해서 이제 진행했는데 이번에 또 이제 CRA를 받으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대응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래서 FDA의 CGMP 수준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 이제 밸리데이션을 통해서 데이터를 내어서 일관성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제 리서브미션을 해야 되는 상황이겠죠. 꼭 허가를 받자는 합의가 이루어져서 굉장히 신뢰하고 작년보다는 이제 신뢰도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 간암 신약이 시작일 뿐 앞으로도 항서제약과 파트너십을 더 강화해야 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리보세린 관련되는 이제 뭐 여러 이제 임상 관련되는 부분이 항서제약 주도로 지금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삼성의 이제 데이터가 좋은 부분들은 글로벌 삼성을 이걸 기반으로 FDA나 EU에 신청하기 때문에 이제 뭐 파트너십은 계속 이제 강화를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오늘 주가 흐름을 좀 본다라고 하면 어제 이제 공매도 재개 이후에서 거의 대부분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오늘은 다시 일단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HLB 같은 경우에는 이틀 음봉 조정에서 오늘 다시 5일선 위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장중에 58,500원대까지 5% 넘게 일단 상승을 해주면서 그 다음에 좀 긍정적인 거는 프로그램도 이제 3일 만에 다시 매수의 전환이 좀 나와 있는 부분들이고 어제 매도를 주도했던 이 모건 스탠리 쪽에서 이제 매수가 들어와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공매도 쪽인 신한 뭐 JP 모건 한국 이런 데서 이제 다시 매수세가 들어와 있는 부분들은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일선을 회복했고 이제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나왔던 58,000원 결국 이제 갭이 나왔던 요 구간들에 대해서 항서제약은 이미 이제 극복을 했는데요. 가격대는 이제 65,000원 구간을 얼마나 빨리 이제 회복해주는 양봉으로 출현이 나오느냐 이게 중요한데 일단 5일선 회복에서 5일선 가격 지지 흐름이 5만원대 중반에서 다시 이제 6만원대의 라운드 피겨 가격의 회복 여부를 살피시면서 흐름을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영상 아래 링크 참조해 주시면 되고요.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